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정말 슈퍼 유크, 네. 나라 운명,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한 주가 열렸는데요. 시작부터 조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선고가 오늘 헌재에서 있었죠. 네. 그런데 7대1.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각 내지 각하가 7대1로 해서 한덕수 총리가 바로 복귀를 한 것이죠. 그렇죠. 예. 지금 뭐 분위기가 이번 주가 사법 슈퍼 위크거든요. 예.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 선고하면서 복귀를 했고 이제 또 26일 날 이재명 또 그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윤 대통령도 뭐 이번 주에 할지 뭐 4, 5초에 할지 모르지만 또 앞두고 있고 굉장히 슈퍼 위크인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된 게 1승이고요. 예, 계속 악재만 쌓이다가 감옥까지 갔었는데 구속 취소됐고 오늘 한덕수 선고를 윤 대통령에 앞서서 선고한 게 2승이고 오늘 선고가 기각이 난 게 저는 3승이라고 봐요. 예, 3승. 왜 라이온킹에서도 신바가 들어올 때 먼저 쑥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밑에 뭐 다른 동물들이 와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이 오늘 복귀한 게 제가 보기에는 왕의 귀환을 위한 전조다. 밑자락 까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오늘 저 헌법재판관 판결한 거 내용을 하나하나 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왜 늦어지는가를 알겠고 결과가 어떤지도 대충 유추가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우선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대 몇으로 어떻게 의견들이 많이 갈린 것 같더라고요. 뭐 기각이 5명, 문영배, 김영두, 김복형, 이미선, 정정미 기각 5명이고요. 각하가 2명입니다. 정영식, 조한창 그리고 그 인용 파면해야 된다가 정계선. 와, 정계선 완전히 거기는 디폴트죠. 완전히 거기는 완전히 좌파라. 그건 뭐 재판에 참여할 의미도 없어요. 그냥 결정해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최근에 추천을 해준 데 대한 보훈인가요? 그렇죠. 파면이 정당하다고 정계선은 얘기했고 나머지는 기각하고 각하하고 왔다 갔다 했죠. 각하한 거는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당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할 때 192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논쟁 중 하나였는데 여기에서는 각하 의견이 둘입니다. 정영식 재판관하고 조한창 재판관은 192석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석이 돼야 되는데 192석 갖고 통과한 건 잘못이다. 아예 각하를 해버렸어요. 이거 탄핵 소추 심판할 이유도 없다고 각하를 해버린 거죠. 그러나 6명은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구분되는 지위다 해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러니까 국회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151명이 맞다. 의결 정적수가 200명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긴 하지만은 원래 직분은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총리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라서 의결해야 된다. 정적수를. 그러니까 150명의 기준이다 한 거죠. 그동안은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거니까 의결 정적수가 200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언론을 비롯해서 또 학자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회한테 완전히 뭐라고 나요? 탄핵 면허권을 갖다 주어버린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151명은 지금
민주당만 해도 170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건데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저는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자기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150명이 아니라 151명이 아니라 200명 기준이라면은 조한창, 정계선 이 사람들의 신분도 이상하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거를 한덕수 탄핵을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거든요. 정계선, 예, 조한창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분도 흔들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법정 안정성 면에서 약간 눈 딱 감고 자기 일에 관해서는 그냥 덮어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니까 정치적인 국민 여론이라든지 법적 안정성 이거를 고려해서 2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판단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건 좀 유감입니다 하면서 이 탄핵 남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에 공모 내지 동조, 방조를 했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뭐 그거는 뭐 이유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오직 저 정계선만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다. 인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관심을 좀 쏟은 것은 이번 헌재에서 비상계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런 판단은 없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이라든가 그건 한덕수 총리가 일단 대통령한테 국무위원들 의견 좀 들어보자고 했던 것 사실 아닙니까? 또 이 군 동원에 동조를 했는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이번에는 나오질 않았고 이제 헌법재판소 후보들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했거든요. 아직 안 한 건 아니고 여야가 좀 합의를 해와라. 보류한 거죠. 보류한 유보죠, 거죠. 유보를 했는데 그게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된 거냐 아니냐 뭐 저 상설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이걸 갖고 주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명이 유헌 위법이다. 의무를 위반했다. 했지만 그중에 3명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총리를 탄핵해갖고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고 이 정계선 재판관은 그 파면해야 한다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정계선 자기 임명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자기 이해관계가 그럼 자기가 회피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뻔뻔한 헌법재판관 자기 임명 안 했다고 그렇죠. 당신 파면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몇 달 동안 임명한 게 아니고 안 한 게 아니고 좀 여야 합의할 때까지 조금 시간을 좀 갖자. 뭐 이 정도인데 이게 헌법 법률 위반이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이 지나친데 지금 보기에는 문영배, 이미선, 김영도, 정정미 4명이 이제 헌법재판소 후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이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김복형 그 여성 있죠. 굉장히 그 판결을 잘하는 걸로 소문난 분이죠. 이분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다. 뭐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게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결정을 이미 헌재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입법권을 침해한 것도고 양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면할 정도로 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 부분인데 정계선만 그 파면할 정도로 중합니다. 왜 나를 임명 안 했냐 그거고 다른 분들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위반은 위반인데 뭐 중대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기각을 내린 거죠. 복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복귀를 내린 거죠.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뭐 상설 특검 임명을 하지 않았다든지 네. 한동훈 네. 전 국민의힘 대표와 뭐 공동 정부를 구성해 갖고 네. 운영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거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그건 전부 좀 어거지지 않아요? 기각의견을 네. 대부분 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한덕수 크게 언급도 안 하네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하고 뭐 공동 그 정책을 구상한 것도 아니고 그때 위기 상황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되고 그 권력 공백기에 여당하고 좀 상의해서 끌고 가겠다. 이거를 갖다가 민주당이 뻥튀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좀 판결을 잘 한 거로 보고 만시지탄이 있죠. 오늘 이 복귀했지만은 87일 만에 복귀한 거거든요. 거의 3달 동안 이 나라의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보면 비어 있는 상태죠.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장관급이 하는 거랑 총리급이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외교 통상 전문가 아니에요, 한덕수가. 그래서 늦었지만은 뭐 복귀가 참 잘한 거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저런 이 권력만 앞세운 태도. 정략적 탄핵이죠. 그냥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마구 탄핵하려고 그러잖아요. 기각될지 알면서 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산불이 나서 경남, 강원도가 난리가 났는데 최상목 대행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산불이 나도 탄핵을 하겠다는 이게 제대로 정당인지 오늘 국민들이 민주당을 제대로 알게 되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이제 구전 9패 아닙니까? 그렇죠. 8점 발표했는데 또 하나가 더 패배를 당해서 구전 9패. 그러면 이재명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유감 표명을 하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 줄탄핵이 헌재에 대해서 헌재에서 완전히 전부 줄기각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초지종도 안 따져보고 무조건 분풀이 탄핵, 누명 탄핵, 보복 탄핵, 보복 탄핵, 억지 탄핵, 이런 탄핵을 하니까 제가 보니까 이재명의 정신적인 수준은 자기 형수한테 욕하는 수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수준 탄핵이에요. 형수 욕설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저런 지난 토요일에도 사람 많이 모인 게 이재명 같은 저런 폐륜아가 대통령이 만약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그 위기의식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뛰어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이후 여러 가지 집회와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이재명이 총동원령 내리고 해서도 탄핵 찬성 집회가 탄핵 반대 집회를 넘은 적은 단 한 번, 호남의 강주 금남로에서도 그렇죠. 3대1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3대1. 이번에 지난 토요일까지 압도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많았어요. 광화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저 안국동 쪽에 탄핵 찬성 집회 가면은 공짜도 많이 줘요. 보니까 햄버거 같은 거 푸드 트럭에서 주는데 꽤 고급이더라고요. 그 떡볶이도 주고 뭐 많이 줘요. 광화문에는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이 지금 완전히 돌아섰다. 탄핵 저는 오늘 한덕수 대행에 대한 현재 심판 봐도 아 윤석열 대통령도 복귀가 멀지 않았구나. 이거를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가 아주 즉시 직무에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도 복귀하면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이 위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 위기의 와중에 각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통상 관세니 아우 이 시끄러운데 컨트롤 타워가 없었잖아요. 최상목 권한 대행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었고 외교 통상 전문가가 아무도 없으니까 뭐 미국이 뭐 우리 안보 보안 쪽에 규제를 강화해도 우리만 민간 국가로 해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또 우크라이나에 저 러시아하고 저런 북한까지 참전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 민생 회복 또 안보 통상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제 궤도를 찾아야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자도 우도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데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젊은 세대, 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모두 예. 다 국민들 통합해가지고 예. 앞으로 나아가겠다. 예. 이런 각오를 표명을 한 거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차원보다는 국가 발전, 예. 민생에 총력을 다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젊어서 고시 합격해서 평생 국가 뭐 공직에 봉사하던 분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와중에 권력에 뭐 끼웃거리거나 탐하는 사람은 아니죠. 예. 지금의 위기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영광스럽게 물러나고 본인 나이도 이제 49년생이니까 이제 76입니다. 예. 이제 이번 위기를 잘 마무리하고 자기는 영광스럽게 은퇴하겠다. 마지막 소임을 국가의 안정에 바치겠다. 저는 뭐 아주 듬직한 아주 인사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여야가 나뉘지 말고 지금이라도 혼을 합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 맞아요. 민주당 이재명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정신분열적인 작태를 욕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선 한덕수 총리가 민생에 네. 집중을 하겠다고 했지만 네. 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발의까지 했습니다마는 40여 임명을 또 압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복귀를 하는 그 인사말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주 잘 국정을 이끌어 주었다 이렇게 칭찬한 거 보면은 그 40여 임명하는 거 잘했다 뭐 그런 뜻도 함께 있는 그런 겁니까? 뜻도 있죠. 왜 원래 헌법재판관이 여야가 합의를 안 본 거는 대행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소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부총리가 그때 조금 판단을 잘못했어요. 너무 순진했던 거죠. 예, 여야가 대치 상태에서 그때는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때 정계선하고 그 조한창 두 분 임명하고 40여건 임명 안 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과속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레드카펫 레일을 깔아준 역할을 했죠. 하지만은 40여 임명 안 한 건 또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거의 칼을 들고 나서잖아요.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고. 예? 저는 뭐 거의 거리에서 돌 던져 맞아 죽을 정도로 그 불안감을 몰고 가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지금 보니까 인용을 빨리 하고 자기는 이 대통령 출마해야 되는데 2개월 내에 대통령 해야 되는데 지금 40여 안 와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총리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입장도 40여 임명은 네. 당분간 안 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예, 본인의 네. 소신이고, 예, 그리고 또 길게 뭐 몇 달 버티는 것도 아니고 4월 18일이면은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퇴진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때 뭐 계기로 해서 또 뭐가 그러겠죠. 또 새로 예. 모색이 돼야 되고 예. 탄핵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뭐 임명하건 안 하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거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아무튼 한덕수 예.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오늘 헌재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총리직에 네. 다시 복귀를 해서 국정이랄까 또 전국의 정상화의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은 정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랄까 그런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정상의 정상화가 예. 12.3 계엄 이후에 정상적인 나라 경영에서 좀 일탈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빨리 대권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뭐 공수처, 헌법재판소 이쪽 일부 세력하고 짜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정상 궤도로 찾아가는 거죠. 첫째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심판이 오늘 있었던 거고 마침 기각이 됐던 게 정상으로 가기 위한 저는 조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